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이번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로 이 공급에 대한 부지 확보를 가지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를 손대다 못해서 이제는 성역처럼 여겨졌었던 용산공원에까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용산공원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후대를 위해서 계속 녹지공간으로 남겨둬야 정상인 부지죠. 하지만 여기다가 10,0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어떤 용산 구민 그리고 어떤 서울 시민이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만약에 공급을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형태로 공급을 유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순증 물량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지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8.13 공급 대책의 대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공급 부지들인데 일단 서울시 내에는 염창동 제외하고는 없다시피 하고요. 이제 서울시 내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태릉CC 부지라던가 아니면 과천에 위치해 있는 경마장 부지라던가 십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렇게도 공급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지들이죠. 여기를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공급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용산 부지까지 손대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최근 들어서 국토부에서는 신규 택지로 공급할 만한 서울에 연접해 있는 그린벨트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이거 공문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번 8월부터 연말까지 여기 빨간색으로 색칠해 있는 서울에 연접해 있는 산이 아닌 그린벨트들을 전부 다 묶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이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데다가 또다시 뭘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도시 만들겠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신도시 현재 3기 신도시조차도 공공 분양을 공공 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이런 데를 손대서 후대에 물려주게 될 녹지 공간들을 전부 다 신도시 형태로 임대로 바꿔버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냐고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수요 없는 곳에다가 원치 않는 형태로만 공급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완전히 국토부와 전면전을 펼치다시피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정치 싸움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요가 원하는 공급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일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공문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정비 사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이 정비 사업을 가로막는 행정적인 불필요한 절차들 전부 다 혁파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법 개정까지 이제 요구를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 요건이라던가 아니면 이주비 대출에 대한 상한선 해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두드리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국회나 정부에 막혀서 빠른 시일 내는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이 정비 사업 순증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거 데이터만 보면 얼마든지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용산만을 대상으로 권역을 좀 나눠서 이 전체 용산 지역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순증 물량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용산을 전체를 한번 놓고 봤을 때 용산 공원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가 용산 국제무지구인데 전체가 다 정비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용산은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보면 서계청파 권역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효창동이라던가 원효로 일대, 그리고 이촌동 한강대로변 일대, 그리고 후암동 남산동 일대,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태원동이나 한남동 일대 총 한 5개 권역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권역들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안에서도 도심 이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정비법에 근거한 사업이 있고 모아타운 같은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 중에서 제가 이제서야 초기 주민 제한 동의서 갖고 있는 데들은 제외하고 어느 정도 대상지 혹은 후보지 지정 단계까지는 간 지구들만 위주로 해서 카운팅을 해보더라도 거의 38군데가 나옵니다. 이 38군데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조합원들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물량 그리고 임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 이것까지 다 카운팅을 하게 되면 뭐가 계산이 되냐면 현재의 물량 그리고 나서 임대로서 늘어날 수 있는 물량과 분양분으로서 늘어날 수 있는 순증 물량이 전부 다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계와 사업 종류와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권역별 단계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숫자를 한번 보면요. 준비 단계, 이제 아주 초기에서 주민이 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를 걷고 있는 이런 이제 아주 초기의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비 구역 지정 정도부터 조합인가 직전까지 추진이 승인받은 정도의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인가부터 사업인가 정도, 관처 전까지의 중기 단계가 있을 거고요. 관처 이후에 이주 철거 착공해서 짓게 되는 후기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 단계별로 한번 봤을 때 준비 단계와 초기 단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언제부터 늘어났냐면 21년부터 24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발표된 게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사업, 도심복합이라는 사업, 모아타운이라는 사업, 모든 신규 사업들이 이 시기 동안에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길어봤자 5년여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많은 구역들이 갑자기 중기나 후기로 넘어갈 수는 없어서 앞으로 세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는데, 이 준비 초기 단계 사업장들 무시하고 묵살했다가는 앞으로 10년 뒤에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후기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사업장이 극도로 적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주비라고 봅니다. 이주비 대출을 꽉 막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분담금이라던가 이주 스케줄을 못 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후기 단계로 쉽게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조합인가 내지 시공사, 사업인가 뭐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이주비 대출만 화끈하게 열어주게 된다면 후기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사업장들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요. 또 착공 실적 호수에다가만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럴 거면 중기 이후의 정비 사업에다가 이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중기 후기에다가 지원책을 많이 해줘야 착공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주하고 철거가 끝나야지 착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지원책이 일단은 1순위일 것이고, 여기를 계속해서 밀어줘야지 앞으로 10년 뒤에 공급이 상급지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업 종류별로 한번 나눠보면 도심공공, 모아주택, 신통기획, 역세권 재개발, 일반 오래된 재개발 사업장들 전부 다 합쳤을 때 재개발에 대한 합계 사업 종류가 가장 많아요. 28군데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재건축까지 포함했을 때 한 10개 정도가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게 바로 용산이다. 용산 전체 중에서 60-70% 이상의 물량은 사실상 재개발이 담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세대 규모를 한번 보면요. 용산공원 전체를 가지고 임대주택화 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물량이 10,000에서 15,000세대 뽑아낼 수 있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뭐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손대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용산공원 중에서 뭐 어린이공원 부지 거기를 가지고 1차적으로 손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오케이 해주는 순간부터 나머지들까지 전부 다 임대주택화 되는 거는 순식간에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재개발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밀어주더라도 어느 정도 숫자의 물량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단 총 합계로는요 5만 가구 계산이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신도시 한 개 지어봤자 25,000세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도시 2개짜리 물량을 용산에서만 뽑아낼 수 있다는 거고, 이 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호수 제외하고, 그러니까 조합원 물량 제외한 나머지들 임대라던가 일반 분양을 통한 순증 물량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요, 전체 순증 물량이 총 분양 세대 중에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숫자가 6대2 정도, 그리고 나서 임대 물량이 한 2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0%가 기존의 물량이고 나머지 40%가 거의 순증에 가까운 물량인데, 이 중에서 절반가량은 분양으로 빠지고 절반가량은 임대로 확충되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급지면 상급지일수록 요 임대 물량을 오히려 안 넣으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대 물량 확충은 재개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단계별로 물량별로 한번 보면, 권역으로 봤을 때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권역들이 대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대상지 선정되거나 혹은 이제서야 연번 부여받아서 동의서 걷고 있는 후암동 일대라던가 아니면 서계청파 일대, 이런 쪽에 많이 밀집을 해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원효로 효창 일대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이제 중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물량들이 대체로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들이거든요. 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들이 상당히 민간 사업이면서도 공익성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용적률을 500% 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 물량이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일반 분양
분양분이 한 20%대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30%가량을 임대로 뽑아가지고 순증을 화끈하게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효창 공원암역에 있는 2개 구역에서 발생하는 임대 물량만 하더라도 수천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이제 빠르게 중후기로 넘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이제 케이스라고 보고요. 또 이촌이라던가 한강대로 일대, 그쪽 일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추진을 이어오고 있는 단독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들이 많이 밀집을 해 있고요. 또 이촌동 일대는 재건축이 위주로 구성된 지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서 순증을 늘어낼 수는 있겠지만 임대를 많이 뽑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가 아니라 초기 사업장들에 많이 밀집을 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후암 남삼권역 같은 경우는 1종이면서 2종이 섞여 있는 형태고 이 중에서 아주 오래된 서후암 일대도 다시 계획을 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준비 단계 내지는 초기 단계의 물량이 많이 집중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남 같은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20년 이상 된 한남 뉴타운이 많이 위치를 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중후기에 밀집이 돼 있잖아요. 하지만 한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순증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물량들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이 5만 세대에 달하는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재개발은 지금 초기 사업장들, 이 초기 사업장들을 많이 밀어주는 게 정상적인 방향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10,000세대, 20,000세대의 임대 뽑으려고 지금 서울시랑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시간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태릉 CC 부지, 과천 경마장 부지,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부지인 것처럼 얘기한 지가 벌써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비사업, 인허가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신규 택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쓰잘데기 없이 헬기 타고서 신규 택지 발굴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이만큼의 순증을 뽑아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밀어주는 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 정비 사업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신규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앞으로 공익성이 많이 확보되는, 공공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업장들이 이번 정부에서 그나마 밀어주게 될 사업 종류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형태로 가는 사업들, 이 재개발 중에서도 주거정비형이 있고 도시정비형이 있는데 두 개 중에 뭐가 되더라도 좋아요.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충족해가지고 동의율이 그래도 초기 동의율 50%, 조합인가 동의율 75%를 충족할 수 있는 30년 노후도 찬 지역들 중에서 아파트값이 20억대, 30억대 가는 상급지들, 그런 지역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빨리 선점해야 될 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산만을 대상으로 봤는데 서울 전 지역이 이렇게 될 지역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어느 정도 빠르게 내줄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1억대에서 2억대, 요게 일단은 가장 베스트 케이스고요. 요 정도 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상급지 지역들 빠르게 확보를 해서 자산을 키움과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